조선은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노비제를 운용한 나라입니다. 동족을 19세기까지 노비로 세습시켰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것은 전쟁포로나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다른 나라들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 15세기 이전에 노비가 사라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잔인한 제도였는데요. 학계에선 조선 인구의 40%가 노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노비를 유지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이유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노비는 남성인 노와 여성인 비를 합친 단어입니다. 조선의 최하층 신분 천민들 중 가장 수요가 많았고 양반제도 운영에 큰 공헌을 했던 부류가 바로 노비였는데요. 노비는 사람이었으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물건처럼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엔 노비와 양인의 결혼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비였던 이들만 대물림됐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들어서면서 양인과 노비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양천교훈의 금기가 느슨해지면서 노비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교를 숭상했던 사대부들의 절대적인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조선 개국 직전인 1391년에 약 4.3%에 불과했던 노비의 수는 100년 후엔 인구의 약 40% 정도가 노비로 바뀐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름 있는 고관들의 경우 보통 노비의 수가 100단위가 넘었고 수천 명의 노비를 둔 집안도 많았는데요. 퇴계 이황은 손자들에게 나눠줬던 노비들의 수만 365명에 달했고 신사임당의 친정에만 노비가 162명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1800년대 말까지 광범위하게 노예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14에서 17세기까지 대부분의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노비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노비를 이용한 농장 경영이 쇠퇴할 때까지 노비는 조선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노비제도로 조선의 양반들은 허례허식을 채워가며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노비는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노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부 왕들은 노비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모두 양인의 자격을 주도록 했는데요. 이를 종부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비가 줄자 양반 관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종부법의 실시 때문에 여성 노비들이 마음대로 양인 남성에게 시집을 가며 인륜을 어지럽힌다는 구실을 내세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종 14년에 종부법이 폐지됐습니다. 이후 1485년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에서는 일천즉천이 확정됩니다. 즉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조선의 노비 수는 다시 급증하게 됩니다. 즉 병역과 세금을 담당할 양인의 숫자는 다시 감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69년 현종 때 이를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남성 노비와 양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양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부법인데요. 이 제도는 당시 치열했던 붕당 정치에 따라 채택과 해제를 반복하다가 영조 때인 1731년에 확정됩니다. 이후 순조 1년인 1801년엔 직업군인과 건축노동자를 제외한 공노비가 해방됐는데요. 이 또한 양인의 수를 늘려 나라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886년엔 노비세습제가 1894년엔 가부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으로 노비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사람이었으나 동물보다 못한 천대를 받았던 조선시대 노비.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